혹시 새해가 되면 올해는 진짜 달라져야지 하면서 야심찬 계획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꼭 2월만 돼도 그 다짐이 흐지부지 됐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면 머릿속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뒤죽박죽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 나인 매트릭스에 대한 서승범 코치의 세미나 녹취록이에요. 아마 만다라트라는 이름으로는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 일본의 괴물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생 때 썼다고 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네, 사실 같은 도구거든요. 그냥 9칸짜리 네모표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효과를 내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인 매트릭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이게 단순한 표 채우기 이상으로 우리 뇌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당장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과 내년 계획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도구의 진짜 힘을 모르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진짜 힘이요? 네, 이건 그냥 칸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뇌가 가진 빈 칸을 보면 채우고 싶어하는 본능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논리적인 좌뇌와 창의적인 우뇌를 순서대로 자극하도록 설계된 약간 정교한 심리학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와, 오늘 그 숨겨진 원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정교한 심리학적 장치라니 갑자기 이 네모칸들이 완전 달라 보이는데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세미나에서는 이걸 쓰기 전에 먼저 머릿속 고민을 전부 적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종이를 꺼내서 머릿속에 떠다니는 걱정거리, 고민들을 전부 적는다고요? 아마 10개, 20개도 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세미나에 참여한 어떤 분은 13개나 적었다고 해요. 사람마다 개수는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그 목록을 보고 있으면 와, 내 인생 왜 이렇게 복잡하지? 하는 약간 압도적인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서승범 코치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 수많은 고민들도 결국 단 8가지 범주 안에 대부분 들어간다는 거예요. 8가지 범주요? 제 고민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분류가 된다니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그 8가지 범주는 바로 첫째, 인간관계, 둘째, 금전, 즉 돈 문제, 셋째, 건강, 넷째, 일과 비즈니스,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다섯째, 연애나 사랑, 여섯째, 나 자신에 대한 고민, 일곱째는 주거나 직장 같은 환경, 마지막 8번째가 가치관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고민들도 이건 일이네, 이건 돈 문제랑 인간관계가 섞여 있구나 하고 바로 정리가 돼요.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연하고 거대해 보였던 문제덩어리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저마다 특별하고 복잡한 고민을 안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의 근원적인 고뇌는 저 8가지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우리 모두가 비슷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나인 매트릭스는 바로 이 분류와 구조화의 힘을 극대화해서 문제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아주는 도구인 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9칸짜리 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주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솔직히 처음 보면 그냥 네모칸만 덩그러니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구잡이로 채워넣을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사용법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마구잡이로 채우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아, 정말요? 네, 나인 매트릭스의 핵심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생각을 전개시키는 데 있거든요. 이 순서에 바로 좌뇌와 우뇌를 차례로 깨우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군요. 왜 그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게 뇌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순서가 바로 이 도구를 평범한 메모장에서 생각 발전기로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기본 사용법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가운데 칸에 핵심 주제를 적습니다. 2026년 나의 목표나 신규 프로젝트 기획 같은 거죠. 네, 가운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바로 십자 모양으로, 즉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순서로 4칸을 먼저 채웁니다. 일단 십자가를 먼저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이 단계는 우리의 좌뇌를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좌뇌는 논리, 분석, 구조화를 담당하죠. 아하. 핵심 주제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뼈대 4개를 논리적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비어있는 4 귀퉁이의 대각선 칸들을 채웁니다. 네, 나머지 4칸이요? 이 단계에서는 이미 채워진 십자 모양의 아이디어들을 서로 조합하거나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연상하면서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요. 바로 이때 우리의 창의성, 직관을 담당하는 우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좌뇌로 단단하게 기둥을 4개 박아놓고 그 기둥들을 엮어서 우뇌로 자유롭게 지붕이랑 벽을 만드는 느낌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아이디어가 중구난방으로 흩어질 텐데 이 순서는 생각의 길을 터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세미나에서 언급된 4번째 아이디어의 비밀이 바로 여기서 풀려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3개 정도 내면 막히는 경향이 있대요. 네, 저도 그래요. 처음 떠오르는 3가지는 대부분 상식적이거나 이미 생각해봤던 것들이죠. 그런데 진짜 독창적이고 돌파구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4번째, 5번째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나인 매트릭스의 8칸 구조는 우리를 억지로라도 그 한계점을 넘어서 4번째, 5번째 아이디어가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그 얘기 정말 흥미롭네요. 생각을 확장시키는 걸 넘어서 생각의 발견을 돕는 방식도 있다면서요. 바로 거꾸로 사용하는 방식이요. 네, 맞아요. 가운데를 비워두고 주변 8칸을 먼저 채워서 공통점을 찾아낸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생각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무의식의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에 가까워요.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에 소개된 서코치의 스승 사토 덴의 사례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사토 덴이요? 네, 일본에서 200만 부 이상 책을 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왠지 모르게 계속 끌리는 책 표지 8개를 모아봤어요. 이유 없이 그냥 이 디자인 좋은데 하고 끌리는 것들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보통은 그냥 취향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죠. 사토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그 8권의 책을 나인 매트릭스 주변 8칸에 하나씩 놓고 텅 빈 가운데 칸을 채울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자, 장르, 출판사, 디자인 스타일까지 전부 제각각이라 도무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었죠. 정말 미궁에 빠졌겠네요. 저 같으면 그냥 내 취향은 종잡을 수 없구나 하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소름 돋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바로 그 8권의 책이 전부 같은 디자이너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와, 세상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 디자이너의 작품 세계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던 거죠. 그는 수소문 끝에 그 디자이너에게 자신의 다음 책 표지를 맡겼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박이 났겠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흩어져 있던 자신의 막연한 취향, 즉 무의식의 데이터 속에서 성공의 핵심 요인을 의식의 영역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선을 찾아낸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나를 발견하는 탐정 도구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셈이죠.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당장 제 삶에 이걸 적용해보고 싶어졌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시간이에요. 네. 세미나에서 진행된 2가지 워크숍을 우리도 함께 따라해보죠. 지금 종이나 노트를 꺼내서 9칸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은 2025년 돌아보기 매트릭스죠? 맞습니다. 먼저 가운데 칸에 2025년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 기억하시죠? 십자 방향 4칸을 채우는 겁니다. 네, 십자 방향.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순서로 올 한 해 나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이나 나를 상징하는 키워드 4가지를 적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요? 예를 들면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이라든지 이사, 운동 시작,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같은 개인적인 사건들이 되겠네요. 막상 4개를 채우려니 한 해라 정말 압축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은 4 귀퉁이, 대각선 칸이 이 워크숍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나 이외의 것들과 관련된 키워드 4가지를 적는 거예요. 나 이외의 것이요? 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일,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사건, 내가 열광했던 스포츠팀의 우승 소식, 혹은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영화나 책, 뉴스 같은 것들이죠. 아, 이 부분이 정말 독특하네요. 보통 연말 회고라고 하면 철저히 나의 이야기만 돌아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나의 세계와 나를 둘러싼 세상의 이야기를 한 장의 지도 위에 올려놓고 보게 만드는군요. 내가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한 해를 보냈는지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가 한 장에 담기면서 한 해에 대한 훨씬 더 풍부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과거를 돌아봤으니 미래로 가봐야죠. 네, 두 번째 워크숍은 2026년 계획하기 매트릭스입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종이에 다시 9칸을 그리고 이번엔 가운데에 2020년 계획이라고 적으면 되겠군요. 이번에도 십자방향 4칸을 먼저 채워야겠죠. 네, 이번 십자칸의 주제는 가슴이 뛰는 나의 목표 4가지입니다. 가슴이 뛰는 목표요. 그냥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설레고 이게 내년에 정말 이루어지면 대박이겠다 싶은 심장이 반영하는 목표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가슴이 뛰는 목표라. 막연하게 돈 많이 벌기 이런 것보다는 모아둔 돈으로 꿈에 그리던 스페인 여행 가기처럼 구체적이고 감정이 담긴 목표가 더 좋겠네요. 훨씬 좋죠. 그럼 나머지 4 귀퉁이 칸은요? 이것도 역시 나 이외의 것에 대한 건가요? 맞습니다. 나머지 4칸에는 나 이외의 대상과 관련된 소망이나 목표를 4가지 적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기, 내가 지지하는 사회적 가치가 더 널리 퍼졌으면, 아니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내년에는 꼭 우승했으면 같은 것들이죠. 아, 이 작업을 통해 나의 성공과 행복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목표에 더 큰 의미와 동력을 부여해주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걸 막상 하려고 하니 칸이 바로 안 채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슴 뛰는 목표 4가지를 당장 적으라고 하면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서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만약 칸이 바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절대로 억지로 짜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억지로 채우지 마라. 네, 빈칸은 실패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냥 비워두고 책상 위에 며칠 올려둬 보세요. 샤워를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억지로 채운 아이디어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온 아이디어가 훨씬 더 진실하고 강력한 동기가 되어줄 겁니다. 빈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군요. 지금의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계획이 시작된다는 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인 매트릭스라는 도구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단순히 9칸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좌뇌로 구조를 잡고 우뇌로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서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첫째, 복잡한 생각을 8가지 카테고리로 구조화해서 통제감을 얻고 둘째, 좌뇌와 우뇌를 순서대로 사용해 아이디어의 한계를 넘어 확장하며 셋째, 사토덴의 사례처럼 흩어진 단서들 속에서 핵심을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행동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정리네요. 이 도구 하나로 생각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니 당장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오, 좋죠. 방금 여러분이 작성해본 2026년 계획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가장 가슴이 뛰는 목표 딱 하나만 골라보는 겁니다. 딱 하나만요. 고르셨나요? 이제 새로운 나인 매트릭스를 꺼내서 그 목표를 맨 가운데 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8가지 첫 번째 실행 방법으로 주변 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책 쓰기라는 거창한 목표가 오늘 저녁 목차 초안 딱 3줄 써보기라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2026년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